아버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제가 70대 아버지께 드린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그런가? 나이 들수록 사는 게 재미있어지는구나. 저는 이번 주에 아버지를 뵈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몇 달 사이에 아버지가 완전히 달라지신 것 같았거든요. 예전에는 늘 피곤해 하시고 나이 들어서 뭐하러 사나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요즘은 얼굴에 활기가 넘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아버지의 일상이었어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집에 와서는 베란다에서 기르시는 방울토마토에 물을 주시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도 읽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녁에는 아버지와 절친한 김할아버지, 박할아버지와 함께 바둑도 두시고요.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변하신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연히 복지관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가 있어. 그분이 80살인데 20년 젊어 보이시더라고. 그래서 비결을 물어봤지. 그 할아버지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있어. 나도 처음엔 몰랐는데 이제야 알게 됐지. 10가지만 기억하면 돼.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를 저에게 차근차근 들려주셨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었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지혜가 담긴 10가지 비밀이었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주변의 여러 어르신들을 관찰해 봤는데 정말로 잘 사시는 분들은 이 10가지를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놓치고 계셨고요. 오늘 저는 그 소중한 10가지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불안해하고 계시거나 부모님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께 해주신 조언은 건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규칙적으로 살아라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갔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정말 중요한 이야기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건강에 집착하게 된다고 하세요. 이것도 몸에 좋다더라, 저것도 해야 한다더라 하면서 온갖 건강식품을 챙겨 먹고 여기저기 좋다는 운동을 따라해보죠. 그런데 정작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강조하신 건 바로 생활 리듬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 말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아버지도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생활 패턴을 바꾸셨어요. 예전에는 밤에 TV 보다가 새벽 1시에서 2시에 주무시고 아침에는 9시에서 10시쯤 일어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낮에는 늘 피곤해 하시고 기운이 없으셨죠? 하지만 지금은 밤 10시 반에 주무시고 새벽 6시에 일어나세요. 처음엔 힘드셨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낮에도 훨씬 활기차지시고 뭔가 할 일이 생겨도 피곤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아버지의 소화가 좋아지셨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다, 소화가 안 된다 하시면서 소화제를 달고 사셨는데 요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시니까 몸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음식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안정이었어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오늘 뭐 하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하는 고민이 많으셨는데 지금은 하루 일과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도 관찰해 봤는데 정말 활기차게 사시는 분들은 모두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반대로 하루 종일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거나 매일 다른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은 늘 피곤해 하시고 기운이 없으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제 이웃에 사시는 75세 할머니였어요. 이분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셔서 6시에 아파트 1층에서 라디오 체조를 하세요. 비가 와도 추워도
더워도 빠지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7시에 아침을 드시고 8시부터 집안일을 하시고 10시부터는 베란다에서 화초 가꾸기를 하세요. 처음엔 저렇게 매일 똑같은 일만 하시면 지겹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분이 정말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얼굴에 웃음이 끊이질 않고 누구를 만나도 밝게 인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용기 내서 비결을 여쭤봤더니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지겨운 게 아니라 안정감을 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매일 다른 일, 새로운 일을 해야 재미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예측 가능한 하루가 오히려 편하네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거든요. 이 말을 듣고 저도 깨달았어요. 젊을 때는 변화와 새로움이 활력의 원천이지만 나이가 들면 안정감과 예측 가능성이 더 중요해진다는 걸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지루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거죠. 아버지도 이제는 내일 뭐 하지? 라는 고민이 없다고 하세요. 내일 할 일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그 할아버지가 강조하신 것은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노후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돈을 쓰라고 하면서 좀 의아했어요. 대부분의 노후 준비 이야기들은 돈을 많이 모아라, 절약해라,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반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나이가 들어서 정말 중요한 건 돈을 모으는 기술이 아니라 돈을 현명하게 쓰는 기술이라고 하셨어요. 특히 2가지 종류의 돈 쓰는 방법을 강조하셨다고 해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들 걱정, 미래 걱정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는 돈을 쓰는 걸 아까워하시잖아요. 내가 이 돈 쓰면 나중에 자식들한테 부담될까봐 병원비 때문에 아껴둬야지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정반대로 생각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내가 행복해야 나중에도 행복할 수 있다는 철학이었죠. 그래서 매달 일정 금액은 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매월 10만 원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쓰신다는 거예요. 어떤 달에는 좋아하는 책을 사시고 어떤 달에는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또 어떤 달에는 새로운 취미 용품을 사신다고 해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나를 위한 돈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버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바꾸셨어요. 예전에는 돈을 아껴서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 하시면서 자기 자신한테는 정말 인색하셨거든요. 옷도 10년 넘게 입으시고 맛있는 거 싸드시는 것도 아까워하시고요. 그런데 지금은 매달 아버지 용돈을 따로 책정하셨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 달에 15만 원 정도를 온전히 아버지 자신만을 위해 쓰시는 거예요. 지난달에는 새로운 바둑판을 사셨고 이번 달에는 평소에 가고 싶어 하셨던 박물관 관람료랑 교통비로 쓰셨어요. 신기한 건 이렇게 돈을 쓰기 시작하니까 아버지가 훨씬 활기차지셨다는 점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 돈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늙으면 집만 된다. 자식들한테 폐만 끼친다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요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두 번째는 사람 관계에 쓰는 돈이었어요. 이건 더 놀라운 이야기였는데 그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돈을 혼자 쓰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쓰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들과 함께 밥 먹을 때 가끔 계산을 먼저 하신다거나 동네 아이들한테 과자나 음료수를 사주신다거나 복지관에 작은 후원을 하신다거나 하는 일들이요. 많은 돈이 아니어도 누군가를 위해 내 돈을 쓴다는 것이 큰 보람과 행복을 준다는 거죠. 아버지도 이제는 가끔 친구분들과 만나실 때 오늘은 내가 낸다 하시면서 계산을 하세요. 그러면 친구분들도 기뻐하시고 아버지도 뿌듯해 하시거든요. 예전에는 돈 아껴야지 하시면서 더치페이를 고집하셨는데 지금은 가끔은 내가 사는 재미도 있어야지 하시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하나 더 있었어요. 아버지가 동네 문구점에서 매주 아이들 간식을 사서 나눠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엔 아버지
그럴 필요 없으신데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버지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지연아, 그 아이들이 나를 보고 할아버지 고마워요 하면서 웃을 때 기분이 정말 좋더라. 이런 게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이구나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결국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쓸 줄 아는 지혜라는 건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때에 적절한 곳에 쓸 줄 아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뜻이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돈이 주는 행복은 모으는 것에서 쓰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니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돈을 모으는 재미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서 더 큰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 같거든요. 세 번째로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것 만나면 즐겁고 안 만나도 편한 사람을 곁에 두어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감탄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문장으로 인간관계의 핵심을 표현할 수 있다니 말이에요. 그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젊을 때는 깊고 진한 관계를 추구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볍고 편안한 관계가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벼움이라는 건 관계를 소홀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들려주신 구체적인 예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 할아버지에게는 30년 넘게 사귀어온 절친한 친구가 세 분 계신다고 해요. 이분들은 거의 매주 만나서 바둑도 두고 차도 마시고 하는데 특별한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서로의 가족사에 깊이 개입하지 않는다. 물론 안부는 묻지만 너 아들 직장 어떻게 됐냐? 딸 결혼은 언제 하냐? 이런 식으로 캐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자의 가족 문제는 각자가 해결하는 거고 친구들끼리는 만났을 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에 집중한다는 철학이었죠. 둘째, 돈 문제로 서로 얽히지 않는다. 밥값은 돌아가면서 내거나 각자 내고 절대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 돈이 개입되면 관계가 복잡해진다는 게 그분들의 생각이었어요. 셋째, 만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지 않는다. 몸이 아프거나 다른 약속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오늘은 못 나간다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한 번도 만남이 부담스럽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도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을 바꾸셨어요. 예전에는 친구라면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가족 같은 사이가 되어야 진짜 친구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친구들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아버지 친구분 중에 사업이 어려워진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버지께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던 적이 있어요. 아버지는 친구인데 도와줘야지 하시면서 큰 돈을 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 관계가 어색해지신 거예요. 돈을 빌려간 분은 미안한 마음에 아버지를 피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도 안 한다면서 서운해하셨죠. 결국 30년 가까이 친하게 지내던 분과 사이가 멀어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세요. 아버지가 새로 사귀신 동네 어르신들과는 정말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거든요. 만나면 즐겁게 시간을 보내시고 각자 바쁘면 언제든지 연락 없이 빠지셔도 서로 이해하시는 분위기예요. 특히 김 할아버지라는 분과의 관계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이분과 아버지는 거의 매일 공원에서 만나서 같이 산책을 하시는데 둘 다 혼자 걸어도 전혀 서운해하지 않으세요. 오늘 김영감이 안 나왔네. 뭐 할 일이 있겠지 하시면서 혼자서도 즐겁게 산책하시거든요. 그리고 서로 만났을 때는 정말 즐겁게 대화하시는데 헤어질 때는 내일 또 보자는 약속도 안 하세요. 내일 날씨 좋으면 또 보겠네.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인사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관계의 가벼움이구나 싶었어요. 더 놀라운 건 아버지와 동네 부인들과의 관계예요. 예전에는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없다. 나이 들어서 이성 친구 사귀면 말들이 나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은 동네 할머니들과도 편하게 인사하시고 가벼운 농담도 주고받으세요. 특히 아파트 1층에서 꽃을 키우시는 75세 할머니와는 거의 매일 꽃 이야기로 대화하시는데
정말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여요. 서로에 대해 깊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꽃이 예쁘게 피었네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이런 가벼운 대화를 나누시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중요한 건 깊이가 아니라 편안함이구나 하고요. 젊을 때는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 뭐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를 추구했지만, 나이가 들면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 만나면 즐거운 사이가 더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가벼운 관계들이 모여서 아버지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 매일 다른 사람들과 가볍게 인사하고 짧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웃고 이런 작은 만남들이 쌓여서 하루하루가 외롭지 않고 즐겁게 느껴지시는 거죠. 네 번째로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건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늙는 건 배우기를 멈출 때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나이 들어서도 공부하라는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제가 생각한 공부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배움이라는 건 대학 강의를 듣거나 어려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고 이게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 말이에요. 아버지가 들려주신 그 할아버지의 일상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80세인데도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시고 유튜브로 요리 레시피도 찾아보시고 카카오톡으로 사진도 주고받으신다는 거예요. 처음엔 어려워하셨지만 모르면 배우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익히셨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70대에 시작하신 수채화 그리기가 이제는 상당한 실력이 되셨고 최근에는 우쿨렐레도 배우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손가락이 굳어서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다고 하시면서 매주 복지관 음악 교실에 나가신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도 자극을 받으셨나 봐요. 아버지는 평생 나는 공부와는 거리가 멀다. 이제 와서 새로운 걸 배워서 뭐 하나 하시면서 배움에 대해서는 완전히 포기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가장 먼저 시작하신 게 스마트폰 사용법이었어요. 예전에는 전화 받고 걸기만 하셨는데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저와 메시지도 주고받으시고 날씨 앱으로 일기예보도 확인하세요. 처음엔 정말 어려워하셨는데 하루에 하나씩만 배우자 하시면서 천천히 익히셨거든요. 저도 옆에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지연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는 그런 거 몰라도 살 수 있어 하시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모르는 게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질문하세요. 더 놀라운 건 아버지가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아버지 이런 영상 재미있어요 하면서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찾아보세요. 특히 옛날 가요나 바둑강의 영상을 즐겨보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전부터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교실에 등록하신 거예요. 평생 붓글씨는 꿈도 못 꿨는데 한번 해보고 싶더라 하시면서요. 처음 수업 가시던 날 아버지 표정이 정말 설레어 보이셨어요. 마치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 같으시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학생이 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겠다 하시면서 웃으셨거든요. 수업 다녀오시면 배운 내용을 저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세요. 오늘은 인자를 배웠다. 선생님이 내 글씨가 많이 늘었다고 하시더라.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70세가 넘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기쁨을 느끼고 계신 거죠. 더 의미 있는 건 아버지의 자신감이 많이 늘어나셨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나는 못하는 게 많다. 배워도 소용없어 하시면서 자꾸 위축되어 계셨는데 지금은 모르는 건 배우면 되지.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하시면서 정말 당당하세요. 그리고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시게 됐어요. 서예교실에 함께 다니시는 분들과 친해지셨고 가끔 수업 끝나고 함께 차도 마시러 가신다고 해요. 배움이 새로운 인간관계까지 만들어준 거죠. 제가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도 관찰해 봤는데 정말 활기차게 사시는 분들은 모두 뭔가를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컴퓨터를 배우시고, 어떤 분은 영어를 배우시고, 또 어떤 분은 요리를 배우시고, 배우는 분야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나이 들어서 배우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분이 있어요. 78세 할머니인데 2년 전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손자가 외국에 살고 있는데 영어로 편지라도 써보고 싶어서 시작하셨다고 해요. 지금은 간단한 영어 문장은 쓸 수 있게 되셨고, 무엇보다 손자와 영어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재미에 푹 빠져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해주신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젊을 때는 배움이 의무 같았는데 나이 들어서 하는 배움은 순수한 즐거움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모든 게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깨달았어요. 젊을 때 배움은 해야 하는 것이지만 나이 들어서 하는 배움은 하고 싶은 것이라는 거려. 그래서 더 순수하고 즐거울 수 있는 거죠. 아버지도 이제는 다음에는 뭘 배워볼까 하시면서 계획을 세우세요. 서예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림도 배워보고 싶다고 하시고, 컴퓨터도 조금 더 배워서 블로그도 써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싶어요. 거창한 공부가 아니라 호기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는 마음을 계속 갖는 것 말이에요. 다섯 번째로 그 할아버지가 강조하신 건 오늘이 인생에서 제일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조금 의외였어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과거를 그리워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하지만 그 할아버지의 철학은 정반대였어요. 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로는 그 할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옛날이 좋았지.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표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사로잡히면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나이 들어서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과거에 살고 있다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내가 잘 나갔는데 젊었을 때는 돈도 많이 벌었는데 건강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계속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현재를 불만족스럽게 느낀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에 집중한다고 하셨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 오늘 만난 사람이 반가웠어. 오늘 먹은 음식이 맛있었어. 이런 식으로 현재의 작은 기쁨들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도 예전에는 과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내가 회사 다닐 때는, 젊었을 때는, 예전에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런 말씀을 거의 매일 하셨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는데, 자꾸 반복되니까 좀 지겹기도 했어요. 더 안타까웠던 건 아버지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자꾸 현재를 부정적으로 보신다는 점이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예의가 없어 옛날에는 이웃끼리 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물가도 옛날에 비하면 이런 식으로 현재에 대한 불만을 자주 표현하셨거든요. 하지만 지금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과거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으시고 대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즐겁게 말씀하세요. 오늘 공원에서 만난 강아지가 너무 귀여웠다. 오늘 서예 수업에서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다. 오늘 김 할아버지랑 바둑 두는데 정말 재미있었다. 이런 식으로요. 특히 인상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나이 들어서 뭐가 좋냐, 젊었을 때가 최고지 하시면서 현재를 부정적으로 보셨는데 지금은 나이 들어서도 할 일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매일매일이 새로워하시면서 현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더 놀라운 건 아버지가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셨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겠어. 나이 들수록 몸만 아프지 하시면서 미래를 두려워하셨는데 지금은 내년에는 서예 실력이 더 늘어 있겠지. 다음 달에는 새로운 친구들을 더 만날 수 있을 거야 하시면서 미래를 기대하세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궁금해서 아버지께 물어봤더니 정말 의미 깊은 대답을 해주셨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이야. 내가 실제로 살 수 있는 건 오늘뿐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아버지가 실천하고 계신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매일 저녁에 오늘 좋았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평범한 하루라도 좋았던 일을 3가지는 찾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좋았다. 오늘 점심에 먹은 김치찌개가 맛있었다. 오늘 복지관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가 반가웠다. 이런 식으로 작은 것들이라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사소한 것들이 뭐가 좋은 일이야 싶으셨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새삼 깨달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대한 생각도 바뀌셨어요. 예전에는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이라고 비교하셨는데 지금은 그때도 좋았고 지금도 좋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과거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각각의 시기마다 나름의 좋은 점이 있다고 받아들이시게 된 거죠. 저도 아버지의 이런 변화를 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과거를 그리워하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선택의 문제였던 거죠. 과거에 매달릴 수도 있고 현재에 집중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과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아버지도 과거의 경험들을 소중히 여기시지만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때만 꺼내보시는 거예요. 과거의 좋은 기억들은 현재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자산으로 활용하시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현재를 방해하지 않도록 내려놓으신 거죠. 이제 6번째부터 9번째 비밀을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이 4가지는 모두 작은 습관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모두 합쳐지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6번째로 그 할아버지가 강조하신 건 집이 복잡하면 마음도 복잡해진다는 말씀이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곁에 두고 살라는 뜻이었죠. 아버지 집도 예전에는 정말 물건이 많았어요. 언젠가 쓸 수도 있어.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 하시면서 온갖 것들을 쌓아두셨거든요. 옷장에는 10년 넘게 안 입으신 옷들이 가득했고 서랍에는 언제 쓸지 모르는 잡동사니들이 넘쳐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깔끔해요. 3개월에 걸쳐서 조금씩 정리하셨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기시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정리하셨거든요. 옷도 자주 입는 것들만 남기시고 책도 다시 읽을 것들만 책장에 꽂아두셨어요. 신기한 건 집이 정리되니까 아버지 마음도 정말 편안해지셨다는 점이에요. 물건 찾느라 시간 보내는 일이 없어졌다. 청소하기도 쉬워졌다. 집에 있는 시간이 편안해졌다 하시면서 정말 만족해 하세요. 7번째로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연을 느껴라는 조언이었어요. 도시에 살면서 자연과 가까이 지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작은 방법들로도 충분히 자연을 느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도 이제는 매일 베란다에서 방울토마토와 상추를 기르세요. 처음에는 이런 것도 자연이냐 싶으셨는데 매일 물을 주고 새싹이 자라는 걸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지시더라고요. 작은 화분이라도 생명이 자라는 걸 보면 신기하고 고마워하시면서요. 그리고 날씨 좋은 날에는 꼭 공원에 나가서 바람을 쐬시고 비 오는 날에는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들으세요. 자연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8번째로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건 웃을 수 있으면 아직 젊은 거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나이가 들수록 진지해지고 예민해지기 쉬운데 오히려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였죠. 아버지도 예전에는 유머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셨어요. 항상 진지하시고 농담도 잘 안 하시고 다른 사람이 농담하면 그런 게 뭐가 재밌어? 하시면서 차가운 반응을 보이셨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달라요. 동네 어르신들과 만나시면 유머러스한 대화를 많이 나누시고 가끔 집에 와서도 오늘 김 할아버지가 한 말이 너무 웃겨서 하시면서 즐겁게 이야기해 주세요.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유머러스하게 말씀하시는 게 인상적이에요. 나이 들어서 깜빡깜빡하는 게 늘었네.
이제 진짜 할아버지 다 됐구나 하시면서 웃으신다거나 서예 연습하는데 손이 떨려서 글씨가 춤을 춰하시면서 즐겁게 받아들이세요. 아홉 번째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서 더 큰 행복을 찾아라는 조언이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강조하신 건 나눔이었거든요. 큰 돈이나 거창한 봉사가 아니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나눔들 말이에요. 아버지도 이제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계세요. 동네 문구점에서 아이들 간식을 사주시는 것도 그렇고, 복지관에 작은 후원을 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웃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면 도와드리는 것도 그래요.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버지가 동네 초등학생들에게 바둑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일주일에 2번 복지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바둑을 두시면서 기본 규칙을 알려주시는 거죠. 아이들이 할아버지 고마워요 하면서 웃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아. 내가 가진 걸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보람 있는 줄 몰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도 정말 뿌듯했어요. 이 4가지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아버지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집은 깔끔하고 편안해졌고 매일 자연을 느끼며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고 웃음이 늘어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셨고 나눔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찾으시게 된 거죠. 드디어 10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이에요. 결국 늙어서 잘 사는 비밀은 남이 아닌 나답게 살아가는 법을 아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 할아버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부분이기도 했고요. 지금까지 9가지 비밀들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다는 게 그 할아버지의 마지막 조언이었어요. 중요한 건 그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들을 선택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른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살 수 있겠어?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찾는 거야. 이 말을 듣고 아버지도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가셨어요. 예를 들어 그 할아버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시지만 아버지는 6시에 일어나시는 게 더 맞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는 수채화를 그리시지만 아버지는 서예가 더 재미있으시고요. 중요한 건 남의 방식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도 처음에는 그 할아버지처럼 해야지 하시면서 완전히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셨는데 며칠 하다 보니까 자신에게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금씩 수정해서 실천하고 계세요. 생활 리듬도 자신에게 맞게, 배우는 것도 자신이 흥미있는 것으로, 인간관계도 자신의 성격에 맞게, 나눔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옆집 할아버지는 돈도 많고 김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효도를 잘하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셨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잘 살고 있어 하시면서 자신만의 삶에 만족하세요. 남들이 뭘 하든 남들이 얼마나 잘 살든 상관없이 자신의 리듬대로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시는 거죠. 나이 들어서 가장 큰 깨달음이 뭔지 아니? 남들과 똑같이 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젊을 때는 남들 눈치 보고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처럼 살려고 애썼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 내가 편한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내 속도에 맞춰서 살면 되는 거야. 이 말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걸 깨달았어요. 나이가 든다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런 자유로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젊을 때는 해야 할 일들, 사회적 기준들, 남들의 시선들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아버지의 변화를 3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저도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나이가 든다는 것이 쇠퇴하고 포기하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이 10가지 비밀들이 정말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라는 점도 놀라웠어요. 돈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저 마음가짐과 작은 습관들만 바꾸면 되는 것들이었거든요. 마무리,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변화. 이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도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아버지의 변화를 통해 늙어서 잘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나이가 든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를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시간적 여유 경험에서 우러나는 지혜, 사회적 압박에서의 자유로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젊을 때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10가지 비밀들은 꼭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 사람들도 지금부터 이런 습관들을 만들어 간다면 나중에 더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예요. 아버지도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신 게 아니라 한 가지씩 천천히 실천해 나가셨거든요. 생활 리듬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기, 서예 교실 등록하기.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가신 거죠. 여러분도 이 10가지 중에서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 하나만 골라서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매일 작은 감사거리를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것을 배워보는 것도 좋고,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도 좋겠죠.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했는데 매일 조금씩 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졌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포기하게 되는데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혹시 지금 부모님이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이야기들을 부모님과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와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아버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아버지도 저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다고 하시거든요. 나이가 든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적절한 준비와 마음가짐만 있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롭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거든요. 마지막으로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께 해주셨다는 말씀을 여러분과도 나누고 싶어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야. 진짜 나이는 마음으로 먹는 거지.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감사할 거리를 찾고 사람들과 웃으며 지낸다면 80살이 되어도 21살 청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버지를 보면 70세인데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매일 즐겁게 웃으시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 잘 늙어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도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당장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혜들을 주변 사람들과도 나눠보세요. 혼자만 잘 사는 것보다 함께 잘 사는 것이 더 의미 있으니까요. 에필로그 3개월 후 아버지의 근황.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아버지께 최근 근황을 여쭤봤는데 정말 놀라운 소식들을 들려주셨어요. 우선 서예 실력이 많이 늘어서 복지관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게 되셨다고 해요. 아버지 작품을 포함해서 서예 교실 수강생들의 작품들을 한 달 동안 전시한다는 거죠. 아버지는 내 글씨를 다른 사람들이 본다니까 떨리면서도 기대된다고 하시면서 정말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이제 정말 능숙하게 다루세요. 유튜브로 바둑 강의를 보시고 날씨 앱으로 일기예보를 확인하시고 지도 앱으로 새로운 산책로도 찾아보시거든요. 얼마 전에는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아버지가 기르신 방울토마토 사진을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가장 기뻤던 건 아버지가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셨다는 점이에요. 서예 교실에서 만난 분들과는 수업 끝나고 함께 차도 마시고
동네에서 만나는 분들과는 가벼운 안부 인사도 나누시고 복지관에서 바둑을 가르쳐 드리는 아이들과는 거의 할아버지와 손자 같은 사이가 되셨어요. 요즘 하루하루가 정말 바빠.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젊었을 때보다 더 바쁜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도 정말 흐뭇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건강해지셨어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매일 움직이시고 스트레스도 줄어드시니까 몸도 마음도 훨씬 좋아지신 거죠. 예전에는 자주 피곤하다, 몸이 아프다 하시면서 병원에 가시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말씀을 거의 안 하세요.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지연아, 나는 70세가 되어서야 진짜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 같아. 젊었을 때는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됐어. 나이 든다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일인 줄 몰랐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이 제약이 아니라 자유일 수 있다는 걸,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걸 아버지를 통해 배웠거든요. 여러분도 이 10가지 비밀들을 통해서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지금부터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이상으로 나의 마음 노트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